왕실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한 계획에 카트린 왕비가 가톨릭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마고공주구나. 아름다운 미모로 시인들의 칭송을 받아마지 않던 19살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아, 마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드디어 나왔네. 올리비아 씨, 그 마고공주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고도 이제 어머님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요. 굉장히 일단 우아했을 뿐만 아니고 말도 엄청나게 잘했고 글도 잘 썼고 그리고 그 예술을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올리비아 씨처럼 언어도 뛰어났다면서요? 네, 이탈리아, 스페인어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리스어, 라틴어 뭐 거의 뭐 다 했죠.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고의 결혼 상대는 19살의 동갑내기인 앙리 드 나바르,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앙리 4세는 왕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부르봉 가문의 핏줄이면서 전쟁에서 신교를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하지만 기즈 가문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신교 군대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때문에 앙리 4세는 어머니인 잔 달브레 여왕과 함께 신교 측의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신교를 대표하는 이 왕자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신교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인 마고가 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추진했던 카트린 왕비는 이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고의 개종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결혼식을 불과 한 2달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협상을 위해 파리를 찾은 앙리 4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아니 공교롭게도 기즈가 죽었겠죠. 기즈왕. 사인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협상하는 이 시점에 죽은 게 되게 아니, 이상한데요? 어떻게 우연히 거기서 죽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데. 지금 의심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심을 당시 사람들도 했어요. 바로 카트린 왕비가 독이 문든 장갑을 보내서 잔 달브레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적진인 파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또 꼴리니라고 하는 제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와, 꼴리니. 가스파르드 꼴리니라는 이 제독은 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꼴리니 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앙리 4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고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신교도들이 갑자기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결혼식을 빌미로 파리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퍼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진영 사이의 긴장감이 무섭게 고조되던 1572년 8월 18일 아이고야. 마침내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에 따르면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마고 공주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arguerite de Valois. Acceptes-tu pour époux Henri de Bourbon, roi de Navarre? 대답을 안 했어? 헉! 얼마나 어색했을까. Au nom du Père, au nom du Fils et au nom de la Sainte Église,
Je vous déclare mari et femme. 마고는 왜 성원 선언문에 답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니까. 만났는데 내 타입이 아닌 거예요. 나바라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어떻게 나만 바라봐. 바람기가 많은 앤데 나봐라. 나바라만 하니까 공주는 쟤만 보기가 싫거든. 저 왕자도 슬프다 진짜. 네, 추측컨대 마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종교가 다른 신교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겠죠. 여기서 정식 문제. 여기서? 마고가 앙리사스와 결혼하는 걸 못마땅해야 한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결정적인 이유. 네, 규현 씨.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진짜 1차원적으로 못생겨서. 오답입니다. 정답.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고 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아니 이미 결혼식에 참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강제로 강제로 참가한 하는 거지, 거잖아요. 혜성 씨, 오답입니다. 규현, 정답. 네, 규현 씨. 딱 하시겠습니까 해서 네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기 애인이 울고 있어. 하지 마. 대답하지 마. 네, 규현 씨 아쉽지만 오답. 아쉽지만요. 네, 아, 정답이요. 네, 올리비아 씨.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올리비아 씨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잖아요. 제가 정답이잖아요. 들리죠. 아 왜요? 안 울고 연기를 있었잖아요. 해서. 연기를 해서. 운 게 아니잖아. 아, 리얼하게 했는데 일부러.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가 기즈가문?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캐톨릭이었고 또. 앙리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 저 그 영화의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그 당일날 밤은 이제 남편이랑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몰래 그 엉리 드 기즈를 이제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쵸? 불러서 이제 네, 첫날을 첫날 밤을 보냈다는 는 네. 약간 소문이었죠. 예. 교수님 근데 그 마고의 엄마 카트린 왕비는 자기 딸이 저 기즈 공작과 서로 연인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결혼을 진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왕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청혼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했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즈 공작은 왕실에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오래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그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선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원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 4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우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즈 가문이죠.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네.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우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즈 공작.
그는 선대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아,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까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럼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스이건 아니면 까트린 메디치이건 둘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남편인 앙리 4세도 위험할 텐데 마고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마고는 까트린 왕비의 방에서 왕실 일가와 기스 공작이 학살을 모의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을 것 같아.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모친의 방에 들어갔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요. 자기 언니인 클로드가 자기를 보자마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린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와, 행동이었습니다. 진짜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을 싫어했네. 사실 까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스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질렀네. 사륙전이 시작되자 기스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린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까트린 데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까트린 메디치가 쌓여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몇 죽었나?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린이?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되게 전국에. 어머,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벌거벗겨진 채 시내에 방치됐고 목이 잘리거나 시내 곳곳에 매달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 결과 당시 파리에서 사망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이게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다시피 생강이 보이잖아요. 그 강 안에 시체를 엄청 던졌는데 너무 던지다 보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저기 묻다가 파리 시내까지 묻었는데 근데 파리 에펠탑 바로 근처에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한 도시 막 딱히 그런 건 딱히 보이지 않고 땅만 파면 시체가 나오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든 왕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놀란 샤를 9세는 학살을 멈춰라 이제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란과 광기 속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며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또는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 중에 하나이자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학살이 벌어지던 날 밤 신교 상징이었던 앙리 4세 역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앙리 4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마고였습니다. 그래도 와이프라고. 네. 마고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왕인 오빠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와. 결혼에 불만을 품었던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 입장에선 자신이 미끼가 된 결혼식에서 엄마와 오빠가 남편의 하객 수천 명을 이제 살해한 셈인데 이 모든 상황이 진저리 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만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고의 애원을 들은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오, 역시. 자, 왕비가 내건 조건은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앙리 4세는 이걸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굴욕적인 조건이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개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Je désire retourner au troupeau de la vraie bergerie, qui est l'Église catholique apostolique et romaine. J'abjure toute erreur et hérésie luthérienne et calviniste. 그리고 결국 루브르 궁전에 갇힌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왕인 샤를 9세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각혈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명령에 따라 파리에서 생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루브르 궁전의 창문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신교도 학살을 명령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샤를 9세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로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